예, 이강 진행을 맡은 유해린교회 정철홍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강은 여러분 이미 광고 드린 대로 생생 북한 체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먼저 하고 이어서 북한 속도전 떡 만들기 바로 이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두 분, 강의해 주실 두 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보다 우리 아까 잠깐 소개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우리 소개해 주시고 그렇게 바로 강의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게 주세요. 네, 먼저 저도 통일선교훈련은 그 입문과정을 마치고 현재는 심화과정을 수강 중인데요. 또 이렇게 새로운 입문과정에 와서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유해린교회에서 집사라 섬기고 있는 이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일단 같이 해야죠.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공군 중사 출신으로 복무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통일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전체 PPT 제가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강사로 왔다라기보다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 체제를 직접 이제 경험한 사람들로서 저희들이 그 북한사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제목에 나온 것처럼 생생하게 공유해 드림으로써 또 이 시간에 북한 사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이제 그 북한에 대한 어떤 사회라던가 또 저희들 탈북 스토리, 정착 과정, 그리고 이제 또 속도전떡 같은 북한 대중 음식을 직접적으로 이제 체험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먼저 그러면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소개가 너무 많은데요. 네, 저는 현재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찬양 사역자의 비전을 가지고 현재 실용음악과에 3학년 재학 중이고요.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오늘 교수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공부하는 그 교육 수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난이도가 높아서 어떻게 보게 되면 탈북할 때만큼이나 어렵다. 제가 그런 얘기를 오늘 수업했던 교수님하고도 나눴습니다. 그만큼 정말 어렵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깨알 자랑을 하나 하려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번 학기에 예, 참고로 저희 목사님 꼭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저번 학기에 4점이 넘는 학점을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름 힘들게 공부했지만 많이 뿌듯했고, 네,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제 정말 함께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주변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네, 우리 강사님은 이제 뒤에서 또 따로 소개가 있겠습니다. 탈북 동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의 고향은 우리 한반도 지역에서 가장 끝쪽 제일 위쪽에 있는 지금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이시겠지만 함경북도 무산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은 굉장히 추운 곳이에요.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영하 30도, 40도까지 내려갈 정도로 굉장히 추운 곳이고 국경을 이어주는 중국과 인접하고 있는 두만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두만강을 넘어서 오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좋아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동아리 활동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중고등학교 때 한 6년 정도 했었습니다. 6년 정도 하고 대학교를 진학을 해서 뭐 이제 전문 예술인이나 또는 그 음악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으나 북한에서 너무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 이제 대학 진학이 굉장히 어려워서 꿈을 접게 되었고요. 결국은 저희도 이제 엄마 아빠가 굉장히 평범한 그냥 가족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정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생계형 탈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하게 된 결심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이제 꿈꿀 수 있는 것도 이제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땅이었고 더구나
계속적으로 북한이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제 눈앞에서 굶어 죽어 나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또 지역 특성상 중국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한 집 건너 한 집이 탈북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나도 기회만 있으면 탈북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이제 결정하게 된 그 이유가 제가 이제 그 학교를 졸업을 하고 우리나라 드라마를 봤습니다. 예, 천국의 계단부터 시작해서 뭐 가을 동화 굉장히 옛날에 유명했던 그런 드라마를 봤는데 처음에는 북한처럼 생각하고 그냥 여기도 드라마 영화는 그냥 드라마 영화일 뿐이다. 선전용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편을 보면서 느낀 것이 어쩌면 저게 이제 진짜일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정말 똑같은 얼굴과 같은 말을 쓰는 한민족인데 어떻게 저기 반쪽인 저 남쪽은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자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인간으로 태어나서 단 하루라도 저런 세상에서 좀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점점 이제 마음이 크게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에게 탈북의 기회가 생겨서 탈북을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북한은 요즘에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그 스마트폰이 보급화되면서 일반 주민들도 100%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6명 중에 1명꼴 이 정도는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탈북할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목소리를 듣고 싶었으나 핸드폰이 없다 보니까 저는 편지만 이렇게 만장같이 남겨놓고 그렇게 탈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 두만강이 지금 겨울이 아니어서 저렇게 이제 강물이 흐르고 있는 게 보이는데 저는 겨울에 저 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월 28일 날에 건넜는데 그 당시까지는 강이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강을 건넜는데 강을 건널 때 솔직히 자유롭게 건널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이제 중국과 가까이 있는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국경경비대 군인들이 총을 메고 이제 그 보초를 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널 당시에는 브로커라 그러죠. 돈을 받고 저 강을 건널 수 있게 안내해주는 그 브로커와 국경경비대 군인이 서로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강을 건너는 비용을 탈북하는 사람에게서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돈을 주기로 하고 사실 건너긴 했는데 저에겐 저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중국에 먼 친척이 있어서 도착 중국에 건너가게 되면 전화를 해서 그 돈을 좀 이제 도움을 받아서 드리기로 하고 주기로 하고 이렇게 건넜는데요. 사실상 다른 사람들 탈북민들을 봤을 때 그 돈을 아예 처음부터 그 탈북할 비용을 준비해서 오는 분들이 있느냐 하면 또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건너서 저처럼 다행히도 친인척이 있어서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게라도 줄 수 있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신매매로 이제 브로커들이 정말 그 물건처럼 팔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았고요.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 현장에 가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월급을 브로커가 가져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전에 이제 탈북민들이 많이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물론 이거는 시기별로 좀 다릅니다.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는 너무나도 많은 탈북민들이 탈북을 하게 되면서 이미 탈북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한국까지 간다라는 루트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인신매매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 브로커 비용을 처음부터 준비해가지고 정말 계획형 탈북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김정일 정권 때 탈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돈을 주고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그 루트가 정해져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이제 그렇게 강을 건넜고 사실 이 강을 건너는데요. 그 군인이 가장 강폭이 좁은 곳으로 본인이 먼저 이렇게 안내를 해주더라고. 빨리 건너가라고. 자기도 돈을 받고 이제 눈 감아주는 입장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강을 건너는데 뛰어서 건넜더니 약 2분에서 3분가량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 땅에 딱 도착을 했는데 제가 그때 20대였거든요. 20대 중반이었는데 누가 벌새라, 누가 내 등떨미 이렇게 잡을새라, 정말 열심히 뒤도 안 돌아보고 저 강을 뛰어서 건너서 중국 땅을 딱 밟는데, 안도의 그런 마음과 함께 동시에 드는 마음은 굉장히 좀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왜 슬프냐면, 뭔가 그 예감에,
다시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은 길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브로커 아줌마가 더 어둡기 전에 빨리 중국에 민가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 그 한 잠깐이지만 발걸음이 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진짜 편지 써놓고 온 것처럼 다시 저 강을 건너서 내 고향으로 갈 수 있을지 또 부모님이나 이제 가족들을 볼 수 있는 날이 다시 올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나면서 갑자기 이렇게 많은 그 생각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저기 서서 그 북쪽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눈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으로 갔는데 솔직히 저는 어떻게 보게 되면 배고파서 이제 중국으로 이제 그 탈북을 한 사람인데 중국 가니까 정말 배는 골치 않았어요. 정말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는데 대신에 중국이라는 나라도 있어 보니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나라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탈북민이라는 게 노출이 되게 되면 다시 이제 북송을 당할 수는 항상 위험에 놓여 있었고 또 이제 그 말이 언어가 통하지 않다 보니까 자유롭게 어디 갈 수도 없었고 늘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한 게 사람들이 한국을 많이 간다던데 나도 한국으로 가겠다.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중국에 이제 약 1년 정도 머무르면서 주 야간 일을 했습니다. 월급을 모아서 이 월급을 많이 모아지게 되면 다시 가지고 북한에 나가야지. 사실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거기서 월급을 모아서 북한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북한에는 은행은 있으나 일반 주민들이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개개인의 계좌번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월급을 모아도 보내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고민하다가 내가 사실 가족을 도우려고 왔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럼 한국으로 가자. 차라리 같은 민족이고 언어가 통하고 한국 가게 되면 중국처럼 적어도 내가 북송될 수 있는 그런 북송에 처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은 적어도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한국을 갈 수 있는 또 그 루트, 그러니까 브로커라 그러죠. 또 브로커를 수소문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친척들이 이렇게 건너 정말 사람 건너 수소문해서 겨우 어떤 브로커를 이렇게 저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북경에서 기차를 타고 청도라는 곳으로 브로커 만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은 월급을 이렇게 스타킹에다가 싸서 이렇게 허리춤에다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브로커 만나러 갔는데 제가 진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30대 중반의 남자분이었는데 조선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탈북민들이 와서 이제 하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어느 나라나 이제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도 물론 정말 북한 주민들을 많이 도와주는 선한 사람들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악덕 브로커를 만났어요. 그래서 전 모르고 만난 거죠. 처음에 우리가 이제 브로커를 만나게 되면 그 한국까지 오는 과정에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브로커 비용을 제가 올 때 당시는 400만 원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출발해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400만 원인데 탈북민한테 400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브로커를 만나면 먼저 계약서를 씁니다. 내가 한국에 도착하게 되면 후불제로 이제 지불하겠다는 그런 이제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저도 썼습니다. 사진도 갖다 붙이고 손지도 찍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는데도 저희를 한국으로 안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따져 물었죠. 왜 안 보내주냐? 그랬더니 얘기 좀 하자. 그러더니 저희한테 그 월급을 모은 돈 있지 않습니까? 그 돈 있는 걸 이 사람이 알아챈 거예요. 눈치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지금 뺏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그 돈을 다 내놓으면 그 한국 보내주겠다. 근데 저희는 사실상 브로커 비용을 후불제로 주기로 계약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따져 물었죠. 그렇게 계약서 쓰지 않았냐? 그런데 왜 또 돈을 요구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돈을 안 내놓으니까 결국은 그 대낮에 주방으로 달려가서 식칼을 하나 뽑아 들고 오는 겁니다. 그 식칼을 뽑아 들고 와가지고는 저희 이제 배 앞에 들이대면서 돈을 내놓겠느냐?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너희 같은 거 죽여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중국 땅에서 누구도 찾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화는 나지만 듣고 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저희는 중국 주민도 아니고 나를 누군가 찾아줄 수 있는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때 딱 떠오른 생각이 북한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나라 없는 백성은 상가집 개만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정말 딱 저희 상황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머릿속이 하얘지고 저는 그때 이제 사촌 동생과 함께 탈북을 해서 두 명이었는데 둘이 앉아서 진짜 살려고 왔다가 이 자리에서 죽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돈을 다 뺏겼어요. 돈을 다 뺏기고, 예,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돈을 빼앗은 다음에 또 다른 브로커에게 저희들을 이제 인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 그 브로커가 우리 탈북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을 가지고 중국으로 와서 이렇게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때서야 제가 제대로 된 브로커를 만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탈북민들과 함께 거의 열흘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대중교통 있죠. 기차, 뭐 2층짜리 뭐 그 장거리 고속버스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쿤밍, 권명이라고 하는 태국과 인접하고 있는 중국의 어느 국경 지역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중국은 이렇게 고속버스나 이런 거 기차에서 선택 검열을 합니다. 아무나 이렇게 걸려드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신분증 검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너무너무 진짜 너무 초조하고 심장이 막 쫄아드는 것 같고 너무 겁나는 겁니다. 왜냐면 저는 신분증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약에 검열당하면 100% 북송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북한의 사람들은 솔직히 지하교인들 아니고는 기도라는 용어 자체를 모릅니다. 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북한에서는 기도한다 그러지 않고 어떤 표현을 하냐면 빈다. 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란 말을 모르니까 그냥 하늘에 빈다. 이런 표현은 북한에서도 썼었거든요. 그래서 검열을 할 때마다 정말 마음속으로 정말 많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위험한 거리를 넘기면서 태국까지 갔습니다. 제가 이제 태국 가서 처음으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만난 거예요. 그게 방콕 한인연합회라고 해가지고 예, 우리 선교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만나서 난생 처음 교회를 가봤고요. 난생 처음 이제 이렇게 성경책을 펼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제 찬양을 들었는데 사실상 북한 주민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처음 듣기 때문에 정말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서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한결같이 이제 그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찬양이 너무 좋다. 예, 찬양을 들으면서 다들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특히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 찬양만큼은 탈북민들이 어떻게 보면 18번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고요. 말씀은 잘 이해 못해도 찬양 부를 때는 누구도 졸지 않고 합창으로 부르면서 정말 부둥켜 안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저 역시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렇게 이제 한 달 정도 있었는데 보통은요 3개월 정도 성경 공부를 시키고 한국으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안 좋아서 저는 그 당시 한 달쯤 됐는데 그 교회에 많은 외신 기자들이 교회를 둘러싼 거예요. 카메라들을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다급하게 이제는 더 이상 여기가 안전한 곳이 아니다. 노출됐다. 그러니까 내가 지켜줄 수가 없으니까 그 난민 수용소를 가야겠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상황이 안 좋아서 거기서 성경 공부하다가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그렇게 난민 수용소로 가서 재판을 받고 거기 감옥 같은 곳에서 3개월을 체류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체류하면서 그 감옥에 그러니까 난민 수용소에 들어온 순서대로 거기서 이제 우리 한국 대사관에서 임시 요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순서가 돼서 내 이름을 부르면 드디어 태국에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워낙 탈북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진짜 적어도 1박 2일은 예, 거쳐야 되는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줄였는데요. 예, 어쨌든 그렇게 대한민국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 보니까 너무너무 또 어려운 것이 처음에는 한국에 오니까 너무 설레는 거예요. 드디어 나는 안전한 곳에 왔다라는 굉장히 그 안도의 마음이 들었는데 동시에 너무 눈앞이 캄캄한 겁니다. 뭔가 낯선 섬에 혼자 그냥 뚝 떨어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를 너무너무 모르다 보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런 것들이 너무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뭔가 이제 지인이라도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럴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원래 대학교 가고 싶었어요. 북한에서부터. 그래서 25세 오다 보니까 대학교 가고 싶었는데 대학교를 또 가려니까 너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눈앞에 너무 아른거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가족이 너무 눈에 아른거려서 대학교 진학을 못 하겠는 거예요. 결국은 취직을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은 뭐 나이 들어도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잠시 대학 진학을 미루고 취직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그렇게 공부를 해서 경제 활동을 해서 그 받은 월급을 공과금만 남겨놓고 북한에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워낙 어려워가지고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전기도 잘 안 들어오는 달동네 같은 데서 살았는데 제가 보내드린 돈으로 부모님께서 전기 좀 들어오고 물도 이제 수도도 어느 정도 좀 이제 나오는 그런 조금 이제 그 좋은 환경의 동네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학교를 못 간 한이 너무 남는 거예요. 내가 학교를 꼭 가고 싶었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사실 제가 이제 우리 원래 대형 교회 다니다가 우리 목사님을 알게 돼서 이게 유예린 교회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 처음에 이제 목사님과 이제 그 코로나 시기에 했던 게 있습니다.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것을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목사님께서 유튜브로 올리자. 그래서 탈북민들도 탈북민이 하는 찬양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저도 일이 많이 줄다 보니까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목사님과 매일 만나서 이렇게 새롭게 찬양을 연습하고 또 이렇게 찍어서 유튜브 올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찬양을 이제 좋아서 부르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찬양 사역자가 되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대학을 이제 가고 싶었던 그 한이 마음편에 한쪽에 남아 있었는데 그러면 목사님께서 기왕이면 신학대학교에 있는 학교 실용음악과에 가서 음악을 좀 더 우리 한국에 왔으니까 대중음악을 공부해서 찬양 사역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또 권면을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어렵게 결정을 하고 우리 신학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지금 3학년까지 오게 되었는데 결국은 이제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홀로서기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 또 같이 이제 도와줘야 된다라는 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공부를 하더라도 굉장히 북한의 교육 수준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오게 되면 한국 사회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정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단적인 예를 들자면 지금은 서울신대 갔지만 저도 나름 공부하고 싶어서 몇 년 전에 서울신대 가기 전에 뭐 사회복지학과, 뭐 학점운행제 대학 이런 데도 공부해봤거든요. 졸업은 못했는데 너무 이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길을 애돌아온 거예요. 돌고도 이 학교도 갔다 저 학교도 갔다 결국 지금은 서울신학대학에 이제 정착을 했는데요. 이렇게 탈북민들이 오게 되면 너무너무 어려운데 지금 와서 생각하게 되면 제가 후회되는 것이 내가 그래도 한국에 와서 아는 사람 하나 없는데 처음부터 교회라도 열심히 다녔으면 적어도 교회 분들, 교회 성도님들과 이제 교제도 하고 또 목사님들의 어떤 조언도 들으면서 조금 더 이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이제 학업이 됐든 경제 활동이 됐든 신앙적인 문제가 됐든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이제 교회를 안 가고 계속 일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자마자 교회에 와서 조금 빠르게 정착하는 분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정말 처음엔 많이 어려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강사님 소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강사님은 혹시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건 진짜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생각 드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한국에 와서 제일 가장 좋았던 부분이 여행의 자유, 이동의 자유가 제일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진을 보시다시피 이제 국민증을 착용을 해야 되고 아무 곳에 가야지만이 국민증을 착용해. 북한 말로 이제 국민증인데 우리 말로는 신분증. 네, 신분증이고요. 그리고 제가 어디로 가려고 하면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구에 신청을 먼저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을 해서 허락이 떨어져야만이 이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말 가장 좋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앉았다가도 저녁에 앉았다가도 내가 부산으로 가고 싶다 하면 뭐 신분증 착용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정말 너무 가장 좋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공민증 보니까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신분증은 좀 다르게 북한의 이 신분증은 보게 되면 혈액형이 기재되어 있고요. 왜 기재되는지 저희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 유무가 꼭 밝혀야 됩니다. 이것도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와 보니까 좀 북한은 신기하다. 저게 왜 쓸까? 저도 약간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뭐 한국에 오면은 신기한 것, 좋은 것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1순위로 많이 꼽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롭게 그렇죠. 어딘지 갈 수 있고 허락을 안 받아도 되고 내가 정말 북한에서 정말 여행이란 단어를 모르고 살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국적을 가지게 되니까 내가 여권을 가지고 다른 나라 여행을 갈 수 있다라는 게 북한 주민들이 제일 좋은 부분 1순위로 또 꼽혀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강사님 소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 이제 공군에서 군사복무를 했는데요. 제가 속해 있는 데서는 이제 비행사를 육성하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중사로 이제 교환수로 전역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육아 중에 있습니다. 와, 그럼 강사님 혹시 네. 몇 년을 군복무 하셨나요? 네, 저는 7년이고 개월수로 따지면 84개월 이제 어머. 군사복무 했습니다. 예, 7년이라면 잘 안 와닿는데 네네네. 84개월이라면 와닿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와, 정말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저는요, 군대를, 우리 북한은,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은 의무고, 네. 여자는 자원제도인데, 네. 요즘에 의무제도로 바뀌었잖아요. 네. 사실 저도, 자칫하면 갈 수 있었는데, 너무너무 다행인 게, 저는 키가 작거든요. 네. 키가 미달이어가지고 못 갔거든요. 그런데 저는 네. 이제 또 반대로, 예. 저는 이제 그때는 당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이제 화학 전문학교라고 이제 네.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3년도 때 김정일이 방침이 내려왔어요. 현지지도를 구분대를 현지지도 했는데 키가 다 작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160 이상만 군대를 뽑아라 이런 기준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당시 그때 이제 160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걸렸네. 네, 제 의견과는 상관없이 예,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군대를 가면서도 이제 제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들었던 부분도 있고 했지만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제 탈북 동기를 조금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하면 저는 이제 김일성 시대가 이제 더 무너지고 이제 김정일 정치를 하면서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어요.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주민들이 식량 이제 부족으로 인해서 생계를 위해서 이제 탈북을 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군사복무를 했기 때문에 군 복무에 대한 긍지감이나 영예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중국에서 밀매로 들어오는 SD 카드 녹화물. 예, 한류 네, 녹화물을 이제 반복적으로 청취를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 처음 봤을 때는 이거는 다 보여주기식이다. 남조선도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반복적으로 시청을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았던 것처럼 남조선은 썩고 병든 자본주의 사회다. 자본주의는 죽음의 길이다. 라고 이제 배워왔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대한민국의 실상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사람다운 인생을 좀 살아보자 라고 했던 것이 제가 탈북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다 보니까 어떤 좋은 분을 만나서 예, 탈북을 하게 됐는데 중국으로 갔어요. 근데 좋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네, 인신매매로 이제 들어갔고요. 이제 4년 동안 중국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생활을 할 동안은 아예 밖에를 외출을 못했어요. 못하고 그냥 밖에서 이제 주인이 나가면 이제 밖에서 문 걸어놓고 잠가놓고 이게 나가다 보니까 밖에 햇빛을 정말 보는 일이 그닥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교회를 만났습니다. 교회를 만났는데 중국에서 이제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중국에서 네. 네, 하다가 이제 뭐 어떤 이유로 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어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 오게 됐는데 저는 정말 그래도 좀 다행인 게 이제 강사님은 이제 이러이러한 루트를 통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서울 교회에 있는 오. 네, 후원을 받아서 정말요? 네, 후원을 받아서 왔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강사님처럼 네. 이제 태국에 와서 네. 이제 3개월을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네.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또 일이 참 안 되다 보니까 네, 선교사님이 저희를 태우고 이제 그 공부하는 그것까지 가는 도중에 다른 루트의 분을 이제 착하신 마음에 태워주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을 내려주신 장소가 이 이민국 앞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왜 거기 이민국 앞에서 내려야 했는지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네. 내려줬는데 이민국 그 분들이 봤을 때는 좀 이상하게 보였나 일행들이. 것 같아요. 예, 네. 일행들이 이상하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아예 즉시 이제 잡혀갔고 한 3개월을 이제 고생을 하고 그리고 다시 그때 당시에 박근혜 이제 네. 대통령님이 내려오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올라갔을 때인데 네. 이제 그때 정치 상황이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북송을 한다고 막 그래서 이제 네, 정말 많은 고통을 겪고 네 해갖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또 이제 저희는 그때는 솔직히 한국에 올 때 이제 기인이 많이 도와서 이렇게 저희가 예, 그래서 부사일생으로 살아난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모든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엄청 고생을 하셨네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우리 그 선교사님을 만나 뵀다는 건 좀 굉장히 부럽고 네. 되게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그 중국에서부터 교회를 통해서 오는 사람들 제일 부럽다 그러거든요. 저도 맞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통해서 왔으면은 그런 악독 브로커도 안 만났을 텐데 그렇죠.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크게 그냥 두 가지 목차를 준비했고요. 식의주로 알아보는 북한 사회, 그리고 이제 최근 북한 사회와 북한 주민들의 가장 큰 변화의 줄이라고 할 수 있는 한류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 그 식의주 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왜 북한은 식의주라고 할까요? 앞서도 얘기를 했듯이 먹는 문제가 제일 시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북한은 식이 먼저고 그다음 우고 그다음 주.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식의주가 되게 네. 익숙한데 한국은 그 의식주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활하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우리나라 국민카라고 볼 수 있는 소나타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에도 소나타가 있을까요? 좀 너무 빠르십니다. 네. 진짜 질문을 내려고 했는데. 네. 자, 그러면 북한의 소나타 한번 보실까요? 네. 소나타. 네, 이래가지고 소나타입니다. 네. 그렇죠. 네, 정말 이거 북한에서는 이제 그 차 대신에 정말 이 소가 정말 운송수단으로 많이 실제로 쓰입니다. 심지어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 여자들이 갑자기 이제 출산하게 되잖아요. 그럼 소를 막 불러요. 차가 많지 않으니까. 그럼 소달구지 태워서 가는 경우도 많고요. 물론 평양 시내는 저 소달구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산부자들이 있는 평양 지역만큼은 저렇게 소가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평양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저런 모습을 정말 저희가 흔치 않게 볼 수가 있고요. 정말 재밌는 게 우리나라 그 병무청에는 군인들이 등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는요, 소가 등록되어 있어요. 이게 웬 말일까요? 바로 소가 북한에서는 국가 소유고요. 우리나라처럼 소를 키워서 어떻게 뭐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소가 아니라 북한은 이제처럼 운송수단으로 또는 농장에서는 기계를 대신해서 기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소를 잡을 수가 없고요. 소가 다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병무청에 군인과 함께 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어떤 얘기가 나냐면 북한에 인권은 없어도 소권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소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요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국력, 북한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경제의 어떤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이 슬라이드만 보더라도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다음은 강사님 아, 평양과 네. 지방이잖아요. 네. 너무 차이가 많이 네, 나는 것 한 같아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평양을 봤을 때는 정말 다른 나라 하와이 같듯이 정말 풍경도 예쁘고 정말 멋있습니다. 근데 이쪽을 보면은 저는 이제 양강도 해산시에서 살았는데 지금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네,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실례로 이제 저희 집은 이제 나무 기와를 씌웠는데 네. 나무 기와가 이제 비를 맞고 하면 썩지 않습니까? 네. 네, 썩어갖고 이제 비가 오는 날에는 물이 셉니다. 물이 새서 그 물 새는 것을 피해서 잠자느라 정말 힘들던 기억이 있어서 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어머니한테 돈을 보내서 기와를 씌워라, 철기와를 씌워라.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구글에 들어가서 집을 볼 수 있는데 네. 보면은 저희 집 혼자 이제 철기와를 씌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그게 보여요? 네, 네, 보입니다. 뿌듯하겠다. 네,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하나만 넣고 보더라도 북한의 이중적인 두 얼굴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방 주민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북한의 정식 국호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거든요. 근데 지방 주민이 너무 불만이 많거든요. 네. 평양과 지방 차이가 너무 극심하게 나다 보니까 어떤 표현까지 쓰자면 평양공화국이다. 네, 어떻게 보게 되면 이 평양공화국이라는 이 단어, 이 표현은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하나의 체제 안에 두 체제가 따로 분류돼서 네. 존재하는 듯한, 그러니까 지방 주민들의 불만의 표시라고 볼 수 네. 있겠죠. 평양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렇게 극심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강사님 도대체 자급자족을 해서 살아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네. 어디에서 자급자족해서 살고 있을까요? 네, 고란의 행군이 시작되면서부터 배급제가 완전 붕괴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붕괴가 되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살아야 되는데 뭘 먹고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자기 집에 있는 귀중품, 또 여유물품 그런 것들을 팔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장마당이 생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해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충족되는 것이 장마당이라고. 네, 그러면 이제 북한 주민들의 생존의 장터라고 할 수 있는 이 장마당의 변천사를 동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90년대 때죠. 네. 처음에는 그냥 암시장처럼 저렇게 그냥 밖에 그냥 나와서 저렇게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시장 경제 활동을 했었는데 조금씩 여기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2003년도에 북한에서 이제 그 경제 개선 조치를 하면서 장마당을 합법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이렇게 좀 더 확산된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2007년의 모습은 좀 더 변화됐죠. 시장을 관리하는 관리원도 생겨나고 단속도 하고, 그러니까 시장 밖에서 그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 쫓아내는 모습인 거죠. 시장 그러니까 안에서만 하라. 그런데 세금을 내쏘는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시장 밖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쫓아내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되게 좀 더 이제 진화돼서 체계화됐어요. 저렇게 매대명도 붙여놓고 탕과류.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미국 상품하고 남조선 상품은 팔 수 없는 품목입니다. 요거 적발되게 되면 시장 활동할 수가 없고요. 물건 다 뺏깁니다. 경고문도 나오고. 2013년의 모습은 많이 바뀌었어요. 유니폼을 일단 입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돈되고 깨끗해 보이는데 명찰까지 착용을 했습니다. 네. 결국은요, 이제 북한 주민들이 배급제도가 무너진 이후에 장마당에서 먹는 문제, 입는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 정말 생존의 장터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사실 북한의 장마당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됐죠? 네, 그렇죠. 90년도 이후에 배급제도 무너지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집안에 있는 귀중품을 갖고 나서 물물 교환의 식으로 그냥 이제 5일장, 7일장, 보름장 이런 식으로 원래 시작이 됐었다가 이게 점점 확산되고 이제 국가에서 이 장마당을 합법화하면서 하면서 이제 결국은 맞습니다. 이제 공식화가 되었고요. 또 이제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시장 관리소라는 그런 명칭이 따로 생겨서 이제 그 시장 사람들을 다 관리를 하는데 뭐 이제 거기에서 1년에
하나로 이제 600억이나 되는 그래서 세금을 징수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북한 당국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자기네 이윤이 많으니까 좋기는 네. 하지만 그래도 나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나쁜 부분이 바로 이제 장마당을 통해서 온갖 이제 뭐 자본주의나 한류 MZ 세대들 요즘 MZ 세대들 한류를 접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반감을 가지고 이제 탈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네. 보니까 이렇게 북한에서는 마냥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장이 같습니다. 생겨나면서 북한 주민들은 네. 좋아하는데 네, 국가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눈이 들가신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자칭 세금 먹는 나라라고 하는 이 북한 사회에서 드디어 이렇게 관리원들 내세워서 북한 주민, 경제활동하는 시장 이제 주민들한테서 세금을 이제 네, 걷어내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시장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는 여자밖에 안 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나라에 의무적으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이제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여성들이 이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35세 이상도 이제 40세 이상부터는 이제 장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35세 이상부터는 장사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집안일이나 밖의 일이나 모든 것을 여자가 다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거기 있을 때 이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겨울철에 영하 40도 얼어 내릴 때 고무장갑 하나만 끼고 빨래를 해서 선세탁으로 이제 다 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합니까, 선시탁을? 그건 이제 강이 강가에 있는데 가서. 강가에 가서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빨래가 하는 족족 다 얼어붙어서, 얼죠. 네, 얼어붙어서 선발이 지금 현재도 이제 선 끝이 이제 추운 날이면 되게 아린 부분이 많아요. 이제 그래서 그러시구나.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여성들의 지위가 엄청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여성들이 네. 이제 생계를 위해서 시장 활동을 하고 직접 돈을 벌고 네. 또 집에 와서는 육아와 함께 네. 가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네. 여성들이 사실 남자보다 어떻게 보면 정말 네. 많은 고생을 네, 하는데 맞죠. 그래서 남자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네.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고 저희 목사님 옆에 계시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남성들을 남성분들은 가리켜서 낮전등, 네. 낮전등, 그러니까 집을 지키는 남성들도 많거든요. 낮전등 그리고 뭐라고 하죠? 멍멍. 예, 집 지키는 멍멍이 죄송합니다. 아, 네. 네, 이렇게 네. 표현이 많이 됩니다. 네, 어쨌든 가족의 생계는 전적으로 네. 여성들이 감당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네. 먹는 문화인데요. 강사님 보니까 주로 옥수수예요. 네. 이거 얘기하기 전에 네. 이제 강사님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물음이 있는데요. 질문 있어요? 네,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 MZ 세대 이제 친구들이 많이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김떡순. 저 김떡순은 네. 압니다. 김밥에 네. 떡볶이, 순대. 네네. 분식집에 가서. 네, 맞습니다. 네, 그거 그런데 압니다. 이제 북한에도 이런 용어가 있어요. 정말요? 네. 저는 몰라요. 네. 인두순이라고 합니다. 인두순. 인두순? 네. 인두순. 인두순 뭘까요? 여기 네. 지금 있는 인조고기. 네. 그 다음에 두부밥. 네. 순대. 네, 맞습니다. 인두순이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 김떡순이 있다면 북한에는 인두순이 있다. 있습니다. 그럼 인두순 좀 그런데- 소개시켜주세요. 그런데 또 대부분 제가 이제 통일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이 인조고기를 소개해 주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인조고기라고 하면 사람 고기로 만든 고기를 인조고기라고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아니고, 네, 그거는 아니고 이제 두부로 만들 수 있는 콩으로 이제 콩기름을 짜고 그 나머지 이제 찌꺼기를 해갖고 그거를 이제 고기 대용으로 해서 했습니다. 근데 왜 인조고기가 됐냐면 북한에서는 이제 앞서서 얘기를 했듯이 소고기, 고기류를 먹지 못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고기 대용으로 많이 먹는다는 의미에서 인조고기라고 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게 되면 근데 저 인조고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중 음식은 아니에요. 저것도 어쩌다 한번 이제 먹을 수 있지 매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귀했어요. 네. 그리고 저 밑에 두부밥이라고 있는데요. 두부밥은 우리나라의 유부초밥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맛만 다릅니다. 그 북한 주민들이 두부를 이렇게 물기 짜고 튀겨서 기름에 튀겨서 칼집을 내서 밥을 넣고 우리나라랑 이제 유부초밥은 약간 새콤달콤한데 그거와 다르게 저기는 고춧가루 양념을 이렇게 얹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약간 매콤
짭조름한. 근데 맛은요, 굳이 비교하자면 북한 게 좀 더 맛있습니다. 여기 주민들도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여기 계신 네. 분들 중에 목사님들 맛보시는 목사님들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북한에서는 되게 인기 있습니다. 그리고 네. 순대는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있다면 당면 대신에 북한 네. 순대에는 쌀이 들어가고요. 뭐 돈 좀 있으면 찹쌀 넣겠지만 흰쌀과 시래기가 들어갑니다. 예,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좀 다른데요.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김떡순, 북한에는 인두순. 네. 그런데 주로 옥수수가 있는 이유는요. 북한은 이제 날씨가 이제 북쪽이다 보니까 춥고 산간지대가 많다 보니까 흰쌀이나 이제 밀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재배 많이 되는 게 잡곡류예요. 옥수수라던가 감자. 그래서 저렇게 주식이 옥수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밥이 되게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 얼굴형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동글동글합니다. 많이 씹어서 여기가 발달됐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 오니까 다들 부드러운 것만 드셔가지고 다 계란형이더라고요. 네. 그게 되게 부러웠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이제, 강사님 네. 네, 맞습니다. 평양을 그 중심으로 해서 네. 요즘에도 좀 약간 그런 패스트푸드점이 생겨나고 있다는 네. 내용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패스트푸드점이라고 하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외래어를 안 쓰기 때문에 저기 봤을 때 석성 음식 센터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햄버거랑 비슷하게 고기에다가 또 뭐 야채도 올려놓고 네 이렇게 해서 소고기 겹빵이라고 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요, 네. 되게 재밌는 게 햄버거나 이런 이제 그 치킨, 뭐 이런 패스트푸드 같은 것들이 이제 평양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카페도 있고. 네. 근데 평양을 중심으로 성행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지방에는 이런 음식점들이 아직은 없습니다. 일단 평양에만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은 네. 입는 문화죠. 사진을 보시니까 정말 우리나라하고 달리 네, 한 가지 색상만 어둡고 칙칙하고 한 가지 색상만 이렇게 입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봤을 때 정말 여기 보시는 이제 나이 어리신 분들은 정말 알락달락 정말 예쁜 옷 입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할까요? 네,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옷을 입는다는 자체가 정말 저는 보기만 해도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보기 칙칙하고 무채색만 입었는데 자, 요즘도 저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좀 많이 그래도 북한의 이게 패션 문화도 바뀌고 있는데요. 자, 70년대, 80년대까지는 북한 여성들은요, 무릎 위로 올라가는 스커트를 입으면 자본주의 황색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날라리다. 그래서 무릎 그러니까 이하로 떨어지는 기장만 이제 입어야 됐었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에 한류가 북한에 들어가면서 북한 여성들도 뭔가 약간, 저렇게 조금 이제 좀 더 화려하고, 트렌디한 그런 그렇죠. 옷들, 복장들 입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강사님, 여기 보니까 이제 브랜드를 유행한다고 하면서 되게 멋있는 이런 옷도 입고 있는데 이것도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그런 유행일까요? 사실상요,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계속 이제 그 생존을 위해서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많이 일하는데 저렇게 화려하고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일하기 쉽지가 않겠죠. 그냥 저 이미지는 어떤 거냐면 그렇게 무채색만 입던 북한 주민들의 어떤 이런 이제 패션 어떤 그 스타일들이 이제는 그 알록달록한 이제 컬러가 있는 이런 디자인도 굉장히 요즘에는 유행하고 있고 선호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사님 이러한 이제 한류 문화, 뭐 패션 이런 것들이 장마당을 통해 들어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장마당을 보시면 장마당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제 북한에서 유행하는 어가 있는데 장마당에는 고양이 뿔 내놓고는 없는 게 없다 할 정도로 정말 장마당에서 유행하는 그런 이제 CD 카드나 이제 그런 것도 다 이제 장마당을 통해서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한류 문화도 접하고 K-팝도 접하고 요즘에는 이제 거기에 CD 카드에 이제 해서 생파장에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장마당으로부터 한류가 확산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장마당 모습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세산 종합시장이 위치해 있는 역전 백화점 거리는 언제나 인산이네. 물건을 실은 트럭부터 연신 손수레를 끌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수레꾼들까지. 양강도 최대의 시장이라는 해산시장의 현재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들의 종착지는 다름 아닌 시장.
함지연과 같은 꽤 먼 곳 지역 주민들까지 대산으로 넘어와 장사로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것이다. 손에 물품 이름이 쓰인 종이를 들고 호객 행위를 하는 이들의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 밖에서 보면 보통의 살림집이지만 내부엔 상품을 자루째 쌓아놓은 모습도 포착됐다. 지역 전체가 거대한 시장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모습. 네, 주목하셔야 되는 게 아까 그겁니다. USB 파는 거 있어요? 하고 이제 물어보는 북한 주민 보셨죠? 예, 그만큼 이 시장에서 몰래 한국 그 컨텐츠가 들어가 있는 USB를 감춰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고 이렇게 예, 한류를 통해서 북한의 모든 어떤 입는 문화부터 시작해서 예, 이제 확산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이 한국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가전제품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뭐 대안을 할 수 없지만 북한 주민들에게서 1, 2, 3, 4번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고 하게 되면 제일 필수로 있어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번일까요? 몇 번일 것 같습니까? 네, 3번 나왔고요. 3번? 주로 3번인데? 어머. 1번, 1번. 네. 네. 뭐, 2번이라고도 하시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그 가르쳐 주셨는데, 강사님, 정답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정답은 바로 3번이었습니다. 네. 네. 왜 3번일까요?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기본으로 들어오는 볼트가 실이 빨갛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전기 벌겋게만. 자체가. 네, 벌겋게. 전기 자체가 빨개, 실만 빨간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왔다 뿐이지 어두컴컴한. 네, 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렇게 변압기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공급기라고 했는데 우리 양강도에서는 변압기라고 합니다. 네, 변압기를 가져다가 전기를 끌어서 네, 우리가 1000볼트를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전기를 끌어서 이렇게 밝게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는 정말 이 전원 공급기가 매 집마다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전기를 끌다 보니까 변압기가 부하를 받아서 이제 고장나고 이런 원인이 항상 이제 존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원 공급기가 없으면 네. 1, 2, 4번이 네, 의미가 없다. 아예 의미가 없는 네, 겁니다. 저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주택 문제인데요. 사실 뭐 사회주의 사회라 해가지고 뭐 당연히 북한은 모든 주택들이 국가 소유죠. 네. 예, 국가 소유인데 지금 보게 되면 저기 1호 주택부터 해서 특급 네. 주택까지 피라미드식으로 쫙 네. 나열되어 있는데 네. 1호 주택, 2호 주택은 일반 주민들이 사는 주택이고 네, 3호 주택, 4호 주택은 간부들. 네. 특급은 이제 이제 김부자들 뭐 특각, 네. 예, 뭐 별장 네.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맞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조금 이 주택 문제에 있어서 국유화해서 사유화로 조금 이제 넘어가는 네. 뭐 향상 네, 그런 맞습니다. 이제 경우들도 있다고요. 네, 그거는 이제 북한에는 이제 국가가 소유하고 있지만 돈 많은 좀 부자들, 네, 신흥 부자들이 이제 10,000원에 파는 집이 10,000원에 판다고 하면 그러니까 국정가격으로 그것을, 사는 거죠. 국정가격으로 사는 거죠. 국정가격으로 10,000원에 사서 다시 그 이윤을 남기면서 20,000원, 30,000원에 다른 사람 네, 다른 사람한테 팔고 네. 거기에 남는 이윤을 남겨먹고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대한민국처럼 자기 것으로 아예 만드는 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국유화 사유화로 넘어갔던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주택시장하고는 좀 다른 별개의 개념이고요. 결국은 이제 돈 있는 사람이 그 국가의 이제 소유권이긴 하나 유일하게 이제 그 북한의 두 개의 가격이 존재합니다. 예, 국정가격, 국가에서 정한 국정가격과 시장에서 통용되는 시장가격 두 가지 가격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이 돈 있는 신흥부자들이 살 때는 국정가격으로 예를 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0,000원에 사서 다른 이에게 이제 뭐 15,000원, 20,000원 이렇게 해서 그 중간에서 이제 이윤을 남기는 그런 이제 경우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도 이렇게 인기 지역이 따로 있죠. 네. 동평양 이렇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평양 중에서도 동평양, 우리로 말하자면 평양의 강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평양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유일하게 지하철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양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난방과 전기가 중요한데요. 요즘에는 동평양도 무역회사나 물류회사가 들어서면서 뜨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죠.
예를 들면 동평양이 10만 달러의 집이라면 동평양으로 가면 2만 달러 떨어집니다. 약 5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북한도 강해 보이는 아파트가 인기고요. 고층일수록 가격이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데요. 네. 뭐 우리나라도 이제 그 한강이 보이는 정말 뷰권이 좋은 휴가선. 집들을 돈 있는 사람들 선호하잖아요. 사람 사는 사이에는 그 심리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북한도 돈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강 주변에 있는 그런 주택들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북한의 사회주의 사회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런 시장이 합법화, 공식화되면서 북한에도 이렇게 정말 많은 돈을 소유한 소위 북한 표현으로는 돈주라고 합니다. 돈의 주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말하면 신흥부자를 뜻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등장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북한에 아까 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휴대폰이 보급화되면서 정말 이 휴대폰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크게 전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말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시장 활동을 안 하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휴대폰을 통해서 옛날에는 그 지역과 지역 간의 어떤 그 시장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말 자전거를 타고 가던 심지어 이제 정말 거리가 멀면 또 이제 기차를 타고 가서 직접 알아보는 정말 어렵게 이제 시장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그냥 통화 하나로 지역 간의 어떤 시장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돼서 시장 활동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문화생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핸드폰을 통해서 한류도 시청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자, 북한의 핸드폰 외관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름 괜찮아 보이죠? 주로 보게 되면요. 북한은 중국의 부품을 가져다가 북한에서 직접 이제 조립을 해서 북한판으로 만드는 건데 이름이 좀 재밌습니다. 아리랑, 푸른 하늘, 그리고 진달래 같은 경우에는 1, 2, 3부터 나오다가 최근에 나온 게 진달래 6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평양 이사이요. 이러한 핸드폰이 생겨나면서 북한 주민들의 그 문화 생활에도 굉장히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정말 안 다루면 안 되는 이 드라마입니다. 강사님도 드라마 보고 오셨잖아요. 네, 저는 드라마를 봤을 때 제일 처음으로 접했던 드라마가 천국의 계단이었습니다. 어떤 생각 들었어요? 드라마 천국의 보면서? 계단 처음에 봤을 때는 뭐 이것도 다 보여주기 식이겠지. 뭐 이렇게 살고 있겠어? 하고 설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몇 번 반복적으로 시청하다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과의 사이, 연인과 연인과의 사이 그것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부럽고 정말 너무나도 이제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좀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탈북을 하게 된 동기였던 것 같아요. 네. 자, 정말 그 드라마 때문에 한국에 왔다는 사람 굉장히 많고요. 이 드라마가 아니었으면은 북한 주민들이 한국을 잘 몰랐을 겁니다. 네, 당연히 몰랐을 어떻게 겁니다. 보면은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을 배웠다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고요. 주로 이런 기기들을 이용해서 봅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맨 처음에 이제 90년대 중반 때는 CD로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들어왔고요. 플레이어해서 보다가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태블릿 PC라고 할 수 있는 중국산 노트텔들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저 노트텔에다가 그러니까 CD도 넣을 수 있고 USB도 이제 꽂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기기들을 돈으로 사거나 또는 이제 대여해서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드라마뿐만 아니라 K푸드도 북한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요. 강사님 저기서 혹시 경험해본 뭐 식품 있습니까? 네. 저기 초코파이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접해봤습니다. 어땠어요? 이제 그게 이제 접하게 된 원인이 이제 저희 삼촌이 중국하고 밀수를 하면서 추석 때 이제 사은품으로 받은 거였는데 다행히도 제한테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제가 집에서 이제 맞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런 기회가 차려지더라고요. 그런데 한 입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갖고 동생들이 달라고 하는데도 언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맛있어갖고 이제 동생들한테 안 주고 주머니에 넣어갖고 감춰가지고 저 혼자 이제 먹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지금에 생각하면 너무나도 좀 서글픈 그런 생각이 맞아요. 자, 그리고 여성들에게 정말
너무 빨리 넘기셨습니다. 또 여성들 인기 있는 밥도. 말하는 밥가마. 네, 북한에서는 말하는 밥가마라고 합니다. 전기만 꽂으면 밥 다 해주고 네. 그래서 가정주부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네,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너무 북한 주민들이 이 한류에 완전 열광을 하다 보니까 이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이 한류가 네. 정말 이 북한사회라는 이 체제를 유지하는데 느리든 가시예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온갖 법을 다 만들었죠. 네, 이렇듯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이라는 것을 나왔는데 저게 무슨 뜻이에요? 평양문화보호법이라는 게 자기야, 오빠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법입니다. 이게 이제 한류 드라마를 많이 시청을 하다 보니까 요즘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야, 오빠 하는 말이 되게 멋있고 되게 사랑스럽고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유행으로 다 모두 다 같이 자기야, 오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되게 위험하고 예, 안 좋은 그런 풍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야가 오빠라는 것을 이제 단속하고 아예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런 거를 하는 사람에게는 뭐 징역도 이제 가하고 이제 뭐 5년에서 뭐 10년에 가는 이제 정말. 네, 와, 그런 것도 이제 네. 뭐 오빠를 있습니다. 오빠라 부르지 못하는 이 좀 우픈 이런 상황.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말 북한 주민들 속에서 그러니까 이 서류상으로 오빠인 사람은 가족 중에 오빠라 불러도 되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온갖 법이 다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정치범 수용소인데요. 이 정치범 수용소는 북한에서는 사실 관리소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예, 정말 인권 유린의 대표적인 현장이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말 그 세계 여러 이제 주변국들에서 많은 나라들에서 이제 이 폐쇄해라라고 이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여전히 7개 정도가 되는 관리소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운데요. 정말 북한 주민들이 정말 이런 것들이 폐쇄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정말 그 인권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빠르게 어느라고 했는데, 네, 정말 이거 한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나라 이 한류가 세계를 넘어서 정말 그 한류의 그 찐팬, 광팬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다른 나라에도. 근데 저는 여기서 정말 장담컨대 북한 주민들이야말로 한류의 찐팬이다. 정말 보다가 잡혀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이 한류를 시청하는 북한 주민들이야말로 진짜 찐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한류를 통해서 또 이제 장마당이 점점 확산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어떤 의식의 변화, 사회에도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직도 북한은 여전히 경제난이라던가 식량난 그리고 에너지난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이제 변화를 북한 당국에서는 계속적으로 탄압하고 억압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다 같이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들 강의는 여기서 마쳤고요. 질문 시간 있나요, 목사님? 한 1시간 10분 동안 탈북 동기 또 북한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서 그냥 총알같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응원과 감사로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드리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한 강의는 두 분 다 국방부 소속으로 강의를 지금 장병들에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본인들 체험과 또 나름대로 연구한 것, 그 다음에 그동안 강의 중에 엑기스만 뽑아서 한 강의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공인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강의들 속에 실제 북한의 생생 체험으로 그대로 받으셔도 아무 무리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잠깐 질문하신 동안에 지금 속도듣도 만들기 빨리 세팅을 좀 하시죠. 예. 질문을 받습니까? 예, 준비하는 동안에 준비하시면 답변 좀 하시고. 그러면 속도듣도 만들기 바로 이어서 들어갈 텐데요. 지금 준비하신 거 우리 이경 집사님 안내 받으시면서 지금 세팅하시고 바로 이어서 바로 속도듣도 만들기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에
좀 질문 있으시면 이어서 질문도 하시면서 자유롭게 또 소떡소 만들기 이어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먹방처럼 세팅이 됐는데요. 잘 보이십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인분 기준으로 일단은 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요, 지금 500g씩 갔죠, 목사님. 500g. 네, 지금 혹시 이제 혼자만 드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받으신 그 500g짜리 봉투에서 한 3분의 1 정도만 덜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의 1 정도라도 넉넉할 것 같습니다. 혼자 드실 거면. 그런데 가족분들과 같이 드실 거면, 한 반 정도? 조금 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혼자 드셔야 되는 상황에서는 지금 받으신 용량에서 3분의 1만 그릇에 덜어낼 건데 지금 아직 덜지 마세요. 예, 덜지 마시고요. 자, 먼저 반죽할 그릇을 준비했고요. 기름. 그리고 저는요, 그 반죽할 때 쓸 이제 그러니까 그 물 있죠? 물을 미리 이렇게 담아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반죽할 때 물을 넣을 거잖아요. 근데 그 물을 9대1, 설탕과 소금을 9대1로 넣어서 좀 그냥 먹었을 때, 많이 달다 할 정도로 미리 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설탕 9, 소금 1, 9대1 비율로 이렇게 타서 먼저 이렇게 물을 담아놨습니다. 원래는 이제 백설탕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거, 뭐죠? 흑설탕 써가지고 색깔이 약간 좀 이런데요. 백설탕 쓰시는 게 좀 더 깔끔합니다. 그러면 시작을 할 건데, 먼저 비닐 장갑을 껴주시면 좋습니다. 자유롭게 또 질문하시면서 하실 수 있게 음성으로 좀 다 해제해 놓으시죠. 만들면서 궁금하시면 바로바로 또 묻기도 하시고 답하시고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잘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루를 먼저 덜지 마시고요. 이 반죽할 그릇에다가 먼저 준비하신 콩기름 있죠? 콩기름을 조금 이렇게 바닥에다가 합니다. 이게 조금만 덜어주세요. 왜냐면 반죽할 때 붙어나지 말라고 바닥에 약간 콩기름을 붓고 해서 제가 이제 콩기름을 바닥에 약간 이렇게 부었거든요. 반죽할 때 많이 붙어날까봐 하시고, 예, 장갑에도 발라줍니다. 장갑에도 발라주면 장갑에 반죽할 때 잘 붙어나지 않습니다. 기름을 장갑에 바르고 가루를 좀 쏟을게요. 반만? 조금 더요. 조금 더. 네,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드실 만큼만 하세요. 드실 만큼만. 예. 자, 이렇게 가루를 붓고 여기다가 준비해둔 설탕과 소금 9대1로 준비해둔 이 물을 붓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처음 해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양의 물을 부으시면 반죽이 굉장히 이게 질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반죽하시면서 추가로 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거 대충 감을 아니까 이렇게 붓겠습니다. 근데 그 물이 네. 설탕하고 소금이 네. 뭐 숟가락으로 9대 1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9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각자 이게 쓰시는 이 가루의 양이 다르셔가지고 제가 기준점을 딱 정해드리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소금은 정말 살짝 단맛을 좀 더 이제 증가시키는 정도로만 살짝 넣으시고 설탕을 이게 숟가락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 각자 지금 이 가루 양을 다르게 쓰시기 때문에 지금 드시는 가족 수에 따라서 다르게 쓰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몇 숟가락이라고 말씀이 좀 애매합니다. 어느 정도 단맛이 나게. 네, 그러니까 이게 물을 쓸 때 뜨거운 물 쓰시면 안 되시고요. 그냥 미지근한 물, 찬물 쓰시는데 여기다가 소금을 살짝 떨어뜨리고 설탕을 넣어서 풀었을 때 맛을 봤을 때 좀 많이 다네? 라는 정도로만 풀어주시면 딱 간이 좋아요. 그냥 살짝 달게 하시면 넣었을 때 그러니까 싱겁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달다 하는 식으로 설탕을 풀어서 여기다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반죽을 할 건데요. 여기다가 기름을 묻혔기 때문에 반죽을 하셔도 크게 많이 달라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죽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조금씩 보시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초보도 많이 넣으시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면서 추가로 조금씩 물을 더 넣는 게 좋고요. 그리고 너무 또 되직해도 떡이 딱딱해서 맛이 없으니까 반죽하시면서 잘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부어주세요. 아주 조금, 살짝만. 네. 조금만 더 부어주세요. 됐어요. 속도전 떡이 북한에서 주로 어떨 때 주로 먹고 어떤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지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이 속도전떡은요, 북한의 이제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옥수수, 100% 옥수수 가루고요.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제 장작을 떼서 이제 네.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힘든 부분이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옥수수 속도전 떡이라고. 그리고 이 가루는요, 이미 다 익혀서 나온 가루기 때문에 네. 이렇게 물과 소금과 설탕만 있으면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떡이라서 예, 군부대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다. 예, 뭐 이제처럼 관리소, 수용소 같은데 그러면 가족들이 면회 갈 때 필수가 속도전 가루 가져갑니다. 왜냐면 그 안에서 배고프니까 그나마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떡이기 때문에 필수로 면회 갈 때 가져가는 게 이 속도전 가루입니다. 그리고 뭐 대부분 보면은 이제 다른 음식보다 되게 먹었을 때 이제 든든하고 맞아요. 배고픔이 덜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찾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우와. 근데요, 이 떡의 특징은요, 많이 칠해서 반죽을 많이 하면 할수록 굉장히 그 식감이 쫄깃해집니다. 대충 하면 좀 식감이 덜하고요. 네. 많이 칠하고 많이 반죽하면 그 쫄깃한 식감이 식감이 더해집니다. 지금 다 하고 계시죠? 열심히 따라하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저는 완성했습니다. 화면을 좀 크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이 좀 작게 보이시나요? 네, 네, 그거는 그러면- 본인 화면에 오른쪽 위에 보면 보기라고 있는데요. 거기 발표자로 바꾸시면 됩니다. 갤러리에서 발표자로. 오른쪽 위에 보기, 네, 네. 또는 발표자로. 네. 여기 지금 영상을 더블 클릭하셔도 크게 바로 나옵니다. 더블 클릭하셔도. 자, 저는 이제 반죽이 잘 돼가지고 이제 담을 건데요. 자, 담기 전에 반죽 다 됐잖아요. 접시 요거트를 치워주시고 참기름 좀 주시겠어요? 자,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 그 자유롭게 만드시면 된다. 정해진 건 없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동그랗게 만들 건데 이거를 드시기 전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어떤 모양이든 상관이 없는 대신에 접시를 네, 하나 더 갖다 주세요. 이렇게 모양을 대충 알맞게 이제 기호에 맞게 그냥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겉에다가 살짝 발라서 드시면 더 이제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굉장히 금방 먹을 수 있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저는 그래서 요거 참기름을 살짝 여기다 붓겠습니다. 부어서 그 다음에 이제 떡이 모양을 대충 만들었죠. 그러면 이거를 참기름을 살짝 겉에다만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접시에다가 놔뒀다가 드시면 그냥 끝. 간단합니다. 네, 모양실에 지금 참기름 냄새, 떡 냄새 아주 진동입니다.
혹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음성을 해제하시고 잠깐 질문하시면서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시다가 뭐 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그냥 정리 걷어낼 건데 그냥 나무젓가락 한 개만. 다들 잘 만들고 계세요? 조용하세요. 예, 음성을 해제하셔야 말이 들립니다. 목사님 맛보시죠. 장갑 끼셔도 되고 젓가락 끼셔도 돼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들어오세요. 저도 시식하겠습니다. 네. 드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쉬긴. 그런데 떡은 그냥 평범하게 좀 생겼어도 어떻게 보게 되면 건강식입니다. 별도의 어떤 첨가물이라던가 보존료 같은 게 안 들어가고 100% 옥수수 가루이기 때문에 건강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자주 먹으면 맛은 없겠지만 가끔 별식으로 먹기에는 괜찮은. 북한군에서는 이거를 성문떡이라고 합니다. 왜요? 맛있습니다. 네. 성문실에 여기 가면 이제 성문실에 제일 맛있게. 아 정말요? 네, 먹을- 제일 간단하게, 뭐든 배부르게. 진짜? 네, 먹을 네, 수 북한에서 이 떡을 선군떡이라고 합니다. 선군떡. 예. 선군식에 가장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떡이라고 해서. 다 만드시고 시식하시면서 맛이 어떤지 한번 잠깐 소감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성을 해제하시고요. 김재성 목사님 가루가 없으신가 봅니다. 먹고 싶습니다. 아 그렇죠. 갖다 드릴 수도 없고. 저는 옆에서 두 분이 만들고 저는 옆에서 먹기만 하고 있습니다. 식충이. 네, 이길용님은 너무 질게 된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네, 물이 그 좀 많이 물을 들어갔어요. 한꺼번에 부으시면 안 되고, 가루를 더 넣으셔야 되는데, 네, 그럼. 가루를 좀 더 넣으시면 되는데, 가루를 좀 더 넣으시면 되는데 그게 조금 그렇게 나중에 다 된 다음에 하게 되면 조금 잘 반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왕창 넣어가지고요. 하우정 하우정 집사님 집사님, 되게 맛있게 됐을 것 예. 같아요. 음성을 해제하시고 맛이 좀 어떠세요? 음성을 해제하시고 귀여워. 아이들도 같이 같이 아이들. 먹고 있네. 음성을 해제하시고 소감 한 말씀해 주세요. 맛이 어떤지 맛있다. 미안해도 말해봐봐. 맛있다. 맛있어? 맞아. 맛있는데. 맛있어 해라. 굉장히 맛있어요. 쫄깃쫄깃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반죽만 진짜 잘하면 진짜 쫄깃합니다. 찰떡만큼이나. 맛있어. 좀 진데 맛있습니다. 지금도 저기저기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 이거 비디오 빼냈다. 대본교회 김선혜 안 권사님 주고 집사님 어떠세요? 다 만드셨어요? 비디오 빼냈다가 한번 눌러봐. 모양만. 맛이 어때요? 해보시니까? 좀 달게 된 것 같아. 되게 달짝지근 그 팝콘 약간 옥수수 팝콘 예. 맛.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옥수수 가루라서 약간 과자 중에 옥수수 팝콘 맛도 조금 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제일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저희는 이렇게 한 접시 너무 많이 드시는데요. 진짜. 너무 질어서 그런데 동그랗게 하다가 탈북 형제자매들에게 듣기는
북한에서는 지금 저희가 먹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맛있지 색깔 좀 다르네요. 않고 아주 거칠다고 그래요. 가루가. 우리는 다 만들었어요. 이거 몰라. 뭘? 빨라가 보내줘. 행안나리 양승규 전사님 너무 지금 잘 드시고 계신데 하나만 네. 한국 떡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와. 뭐야? 조금만. 설탕도 없는 복골 찍어 먹어. 너무 잘 드실 거예요. 또 누가 다 만드셨나요? 이게 다 화면을 만들었어. 꺼놓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 다 만들었어요. 네? 저 다 만들었어요. 아, 박수님, 노한계 김혜영 네. 전사님? 네. 아, 맛있게 보여요. 와, 먹음직스럽게 만드셨네. 반죽이 너무 잘 됐어요. 네, 완전히 그 결이 없이 그냥 매끈한 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보여요. 역시 조금 이제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좀 더 이제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왜안 돼? 아니, 손이 힘들서 안 돼. 화면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자기가 실습을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한번 보여줘. 저희 잘 됐어요. 제 것만 손에 붙어갖고. 이기룡장님 한번 만드신 거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에. 예, 제 것만 그렇고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하면 잘 나왔어요. 이기룡장님 화면이 어디 갔었나요? 날씨가? 제 화면 잘 보이는데? 예. 자, 그러면 우리 시간 관계상 지금 좀 드시면서 오늘 강의랑 그다음에 속도습득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그 밑에 그 반응에 거기 손들기 기능 이용하셔도 괜찮고요. 그냥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놓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손들기 기능 하셔서 질문하시면 질문에 또 답을 하고 그런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플러스 강의 내용이 아니라도 이렇게 북한에 대한 궁금하신 점, 또 속도습득 만들기에 대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우리 한번 질의응답 시간 가지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누구시죠? 잠깐만요. 예, 말씀하세요. 손들기 기록 안 하셔야 누구신지를 모르겠나요? 저 개봉교회 박수님인데요. 아, 예, 예. 네네, 이게 주식인가요? 북한에서? 주식까지는 아니고요. 주식은 아까 이제 그 음식 문화에서 나왔던 옥수수밥, 옥수수 국수가 주식이고요. 얘는 이제 얘처럼 집에 갑자기 먹을 게 떨어졌다거나 땔감이 떨어졌다거나 그럴 때 정말 아궁이 불을 지펴서 음식을 하지 않아도 물과 설탕만 있으면 즉석으로 먹을 수 있어서 얘를 이제 그런 용도로 먹게 되고요. 주식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식은 옥수수밥이랑 옥수수 국수입니다. 너무 간편식으로 좋은 것 같아요. 예, 간편식으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북한 사람들이 시장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다른 먼 지역에 갈 때, 뭐 차나 기차를 탔을 때, 쌀이 없고 도시락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약간 도시락처럼 만들어서 싸가서 차에서 그냥 먹기도 합니다. 네. 하나 더 있는데요. 네. 그 옆에 있는 그 강사님께서 아직도 북한에 계신 부모님께 자금을 융통해서 드린다 그랬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도 다행히도 같은 동네에서 살던 동생이 이제 브로커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한테 전화 연결을 먼저 하고, 이제 중국에서 쓰는 위챗이 있습니다. 위챗이 있는데, 거길로 이제 먼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그리고 이제 제가 원하면 영상통화로
어머니와 함께 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애야 이제 이번에는 이제 얼마를 받았다. 네. 왜냐면 그거를 이제 증언을 해주지 않으면 이제 가운데서 얼마나 이제 빼는지, 수수료를 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잠깐만, 그것도 이제 5분, 10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길어야 2, 3분. 네. 그 정도만 하고 이제 부모님들하고 연계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으면 더 길게 통화는 아예 완전 어렵고요. 그래도 그나마 그게 이렇게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네. 감사한 것 네, 같아요. 그것도 이제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이용을 못 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내가 돈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 그 돈과 함께 이제 얼마를 받았다는, 이렇게 내가 3,000원을 중국 돈을 3,000원을 받았다고 하면 종이에다가 3,000원 이렇게 쓰고 그 중국 돈하고 함께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북한에, 남한에 있는 분들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아, 우리 엄마가 이만한 돈을 받았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너무 또 다른 질문 감사하네요.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소그룹 모임을 못했기 때문에 한 9시 한 10분까지 우리 소그룹 그 질문을 좀 받고요. 9시 한 10분부터는 소그룹 모임해서 좀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에 올리시고 보니까 다 먹었어요. 고소하고 달고 아이들도 좋아해요. 이런 말씀을. 다행입니다. 좋아해서. 예, 또 다른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중앙교회 김혜영 전도사입니다. 네. 북한에서는 함께 모였을 때 나눌 수 있는 놀이문화 같은 것이 있나요? 그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이게 대부분 한국에서는 게임 많이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은 이제 전기도 안 들어오고 TV도 못 보고 이러다 보니까 함께 제기차기, 네. 그리고 이제 줄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설날 같은 경우에는 연 띄우기, 연 날리기, 이런 식으로 놀이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거의 우리나라의 전통놀이 위주로 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꿀에 찍어 먹어도 좋다고 그러시네요. 네, 꿀 있으면 더 좋죠. 찍어 먹으면. 네. 예, 또 다른 궁금하신 게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예. 강용성님. 예. 예, 북한에서는 지금 이제 그 타가수나 뭐 유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뭐 운영이 되고 있나요? 타가소 유치원은 사실상 이제 예전부터 쭉 운영은 되어 왔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운영은 되어 왔는데, 예전에 제가 우리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적던 많던, 아침부터 가게 되면 점심에는 이제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타가소에서 이제 점심밥을 해주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좀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예, 이제 좀 일찍 집에 보내서 이제 못 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기존에 비해서는 어쨌든 지금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마 물론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점심을 줄 수 없는 타가서는 좀 일찍, 예, 하원시키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운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자체 기간. 예, 그 타가수는 허락을 해주되 네. 제가 듣기로는 타가수는 허락해 주는데 거기서 나머지는 타가수에서 자체적으로 예. 이렇게 비용을 마련해서 먹이든지 운영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타가소나 유치원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아니, 북한 주민들이 뭐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 사회 특성상, 예, 타가소나 유치원도 결국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저희가 봤을 땐 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세외 부담 그래서요. 타가소나 이렇게 학교, 소학교나 전부 다들 국가나 또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지자체에서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 부담으로 많이 이렇게 넘기는 그런 세외 부담, 반조세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는 계속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신문이나 그렇게 기술 계속 보면 아이들 많이 낳으라는 그 운동은 북한이 우리보다 굉장히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기사들 중에 타거스나 이런 쪽에 먼저 식품 보내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 도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기관지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 강조점은 그렇게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한두 개 좀 더 질문 받고 우리 소그룹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이경 선생님은 저기 무산이라고 그러셨는데 김연아님은 어디가 고향이세요? 저는 양강도 해산시에서 해산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는 백두산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압록강 건너오신 거겠네요. 네. 저 김정은 총비서가 말하기를 해산은 반이 뭐 탈북을 했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 정도까지 됩니까? 안 그래도 작년에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이제 양강도 해산시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가 자녀들이 다 중국에 왔다던가 이제 한국으로 이제 탈북을 하다 보니까 김정은이 다른 것을 우리나라를 말하면 유배 같은 거를 보내겠다고 이제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행하려고 보니까 그거를 다 하려고 하면 해산시에 80%가 되는 인원을 다 유배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어머니도 저한테 그랬었어요. 그때 이제 남동생이 와이프랑 함께 살고 있었어요. 집에 이제 어머님, 아버님, 할머님, 남동생, 와이프, 아기까지 이렇게 같이 한 곳에서 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괜찮지만 동생까지도 어린 아기까지도 그렇게 가서 어떻게 척박한 곳에서 살겠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 답답해갖고 신랑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돈을 보내갖고 남동생을 집을 사서 내보내고 따로 내보내면 이제 엄마하고 아빠만 할머니까지만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조치도 다 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80% 되는 인원을 다 유배를 못 보내니까 그게 이제 시행이 되려고 하다가 못됐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벌써 10분이 좀 더 지났기 때문에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걸로 하고요. 바로 소그룹으로 들어갈 텐데 들어가기 전에 오늘 강의와 또 체험 먹방 방송해 주신 우리 이경 집사님, 최연아 자매님, 우리 한번 감사와 또 수고하신 감사함으로 우리 박수로 한번 마음 표현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